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아내와 전 고등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동아리의 부원이었던 아내는 큰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저와는 정반대인 그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습에 전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내성적이고 친구도 별로 없었던 전 아내에게 말도 걸지 못할 만큼 쑥맥이었어요. 고등학교 당시 저는 키도 작고 몸집이 작은 편에 많이 소극적인 편이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때의 아내가 가끔 말을 걸어줄 때 덜덜 떨며 대답을 몇 번 하는 그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 아내와의 첫 만남과 인연의 시작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녀를 품속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 다른 대학으로 진학을 했죠. 저는 대학 입학 후 한 학기를 다닌 후 바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중고교 시절을 왜소한 체격과 소극적인 성격으로 보냈던지라 군대에서도 묻어가며 적당히 그저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현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연대 책임이라는 말로 제가 해내지 못하면 동기가, 후임이, 선임이 힘든 그 군대에서 전 책임감을 배웠고 협동심과 전우애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던 친한 후임 덕분에 헬스도 열심히 해 몸도 키울 수 있었죠. 체격이 작았을 뿐 키가 작은 것은 아니었어서 올바른 식단과 운동, 좋은 패턴 등으로 저는 겉으로나 속으로나 많이 바뀐 상태로 전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 후 학교로 복학하니 처음 받아보는 여자친구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중 신입생으로 학교에 입학한 한 친구의 고백으로 첫 연애도 경험했습니다. 그저 그런 흔한 연애를 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약 3년간의 연애를 했지만 그다지 불타지도 식지도 않은 친구 같은 연애를 했고 당시 전 여자친구의 오빠랑 연애하면 늘 내가 매달리는 것 같아서 괴로워 라는 말로 연애가 끝났습니다. 틀린 말도 아닌 게 첫 연애였고 모든 게 처음이라 새롭기는 했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와 저와 만나준다는 사실에 고마워 잘하려고 노력했고 싸움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그뿐이었죠. 가장 중요한 감정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사랑을 주지 않은 것이니 통칭 쓰레기라 불리는 사람들과도 다를 게 없었네요. 꽤나 유명한 대기업에 취업을 성공해 입사했고 그 후에는 소개팅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또 여러 번의 연애도 했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늘 차였고 늘 같은 말을 들었어요. 사랑이 아닌 의무적인 연애를 행하는 기분이라고. 그렇게 남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첫사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밝고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았으니 잘 살고 있겠지 라는 생각만을 지니고 살아왔지만 한 번도 마주친 적도 만나려는 시도를 한 적도 없었죠. 그래서 용기 내어 당시 동아리를 함께하던 친구들이 개최하던 동창회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동아리가 꽤 역사가 깊고 인원도 많은 동아리였어서 꾸준히 동창회가 열리고 있었고 미참석자는 저와 제 친구 단 둘뿐이었죠. 저희들은 담임선생님의 강요로 그 동아리에 참여해 어영부영 활동을 했었거든요. 활동에 참여도 거의 안 했었고요. 그때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는 마음으로 동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실제로 많이 달라져 있었기에 모인 친구들 모두가 절 보고 많이 놀랐었어요. 진작부터 운동 좀 하지 하던 놈 들고 있었고 헐 보기 좋다고 하는 친구도 얼굴을 붉히는 여자친구도 있었죠. 그 복잡하고 웅성이는 호프집에서 제 눈에는 정말 단 한 사람만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보고 저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래서 내가 여지껏 사랑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울렁이고 울컥이는 감정이 사랑이라면 제 인생의 사랑은 단 한 사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아내에게 다가가 오랜만이라고 수줍게 인사를 건넸어요. 번호를 교환하고 시덥잖은 근황을 나누다 보니 1차는 금방 끝났고 저는 아내에게 2차 가지 말고 나랑 둘이서 한잔하자고 말했고 그녀는 승낙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그 전부터 좋아했었다. 아직까지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솔직하게 제 감정을 이야기했고 아내는 그럼 지금 만나는 사람 없으니 썸이나 한번 타보자며 관계를 시작해 주었죠. 그렇게 1년간의 짧은 연애를 끝으로 저희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영원히 꿈속에만 있을 것 같던 꿈만 같던 첫사랑인 아내와의 연애도 결혼도 모두 상상 그 이상으로 행복했어요. 결혼식은 제 본가에서 집을 해주셨고 원래 살던 전셋집 전세금으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아내와 제가 모은 돈으로 식을 열었고 혼수는 생략하기로 했죠. 대부분의 가구는 저와 아내가 살던 집에서 가져왔어요. 연애 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었는데 사실 아내는 가정 환경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마냥 사랑받고 행복하게만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랑스럽고 해사했던 아내는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밑에서 홀로 자랐었대요. 어머니는 아내가 어린 시절 집을 나가셨고요. 정부 지원금이나 동네 자원봉사자분들 손에 길러지다시피 했고 또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던 아내는 사랑을 받고 주는 것에 꽤 많은 두려움을 느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결같이 꾸준히 사랑을 해주고 애정을 주면서 확신을 심어줬었죠. 부모님께도 미리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내를 소중하게 대해주라 이야기를 했는데 되려 엄마는 저보다 더 오바를 하시며 내 딸 삼겠다고 이렇게 예쁘고 싹싹한 딸이라면 당장 내 딸 삼겠다며 안아주고 보듬어 주셨네요. 아내도 감사하다며 엉엉 울었고요. 그렇게 행복한 일들만 겹치는 와중에 겹경사로 아내가 건강하게 출산까지 끝냈습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아이를 돌보며 행복할 날들을 이어갔죠.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불안하다고 했는데 제가 딱 그랬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아름다운데 늘 뭔가 불안했어요. 애써 지운 감정이지만 지울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차를 사고 남은 전세금을 모아둔 통장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아이와 저만 남기고요. 편지 내용은 자신이 다른 남자 바람이 났다. 아이를 낳아줬으니 이 정도 돈은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조금 클 쯤이면 얼굴 한번 보러 올 거고 이혼 서류는 빠른 시일 내로 보내겠다고.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아내가 돈을 가지고 갔다는 것보다 그렇게 사랑한 아이와 믿는다고 말해준 절 버리고 사라졌다는 사실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화가 난다거나 복수심에 불탄다는 그런 감정은 없었어요. 제게 과분한 사람이었고 너무 사랑했기에 바랄 것도 없었죠. 다만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게 절망적이었죠. 끝까지 이혼을 하지 말고 버틸까 싶다가도 돈까지 들고 나간 거라면 그냥 모든 게 연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주기로 마음먹었죠. 저희 부모님께는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얼굴 보고 있으면 힘들어서 이혼하기로 했다 이야기를 했고 혼자 아이를 떠안았어요. 행복한 시간이 너무 커서 더 힘든 건지 제 속은 절망하고 무너졌지만 눈앞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고 이겨내야 했죠. 남들의 시선을 받아가며 부모님께 악역이 되면서까지 아이를 기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에 복귀해 낮에는 부모님께 아이를 부탁드리고 집에 오자마자 집안일과 아이를 케어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가면 저 집은 늘 아빠만 나온다고 엄마가 없나 보다 하는 비웃음과 동정의 말투, 눈길들이 참 힘들었죠. 아이는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게 하루하루 자라 말을 할 수 있게 될 때쯤 어린이집을 갔다 와선 뜬금없이
왜 나는 엄마가 없냐고 우는 소리에 엄마 잠깐 일하러 간 거라고 엄마가 왜 없냐고 달래준 후 방에서 혼자 울었네요. 아내를 원망하지 않으려 무던히 노력했지만 그날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해가 가지도 않은 이유로 날 떠난 건지 아이를 버린 건지 소리를 삼켜 울며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 이후론 계속 아내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 같네요. 저 어린아이가 뒤에서 나쁜 말을 들으며 손가락질 당했을 걸 생각하니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아이와 날 버리지 않았냐고, 무슨 염치로 찾아왔느냐고요. 제가 차갑게 답하니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발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것만 충분하다고 빌었고 저는 결국 부탁을 받아줬어요. 그렇게 만난 아내는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주 형편없는 몰골이었어요. 늘 빛나던 눈빛은 죽어 있었고 까맣게 타고 회색빛이 도는 얼굴에 머리숱도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아이를 한번 안아보곤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한 상태로 통장 하나를 건네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 통장 안에는 과거 아내가 가져간 금액의 딱 2배 액수가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유감에 아내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의 소식을 묻고 흥신소를 이용해 아내의 근황과 여태껏 있던 일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후회했죠. 난 왜 그렇게 사랑한다던 사람을 이제서야 이렇게 찾아내려고 했을까. 아내는 절연한 아버지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아내가 절 떠나기 일주일 전 아내의 아버지는 사채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업자들은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없음을 밝혔지만 지독하게 아내를 괴롭히고 저와 아이,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거라는 말에 아내는 절 떠날 생각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 빚의 액수는 평범한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기에 떠날 생각을 했나 봐요. 진실을 알자마자 저는 아내가 지금 일하는 공장으로 달려가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핏기 없는 얼굴로 단순 동작을 반복하다 저를 보고 도망치려고 했고 저는 아내를 잡아 끌어안고 엉엉 울며 왜 그랬냐고 늦은 원망을 쏟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아내에게 다 알고 있으니 이제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네요. 아내는 못 이긴 척 절 따라왔습니다. 아내는 짧은 시간 밤낮 없이 일을 하고 공장을 전전하며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벅지 살점이 썰린 일들이나 일주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공장을 나간 이야기나 듣는 동안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게서 가져간 돈은 당장 이자를 갚으라는 말에 손을 벌벌 떨며 가져갔고 꼭 갚을 생각이었다네요. 아내의 말을 모두 들은 후 저는 군대에서 알게 된 법조계에서 일하는 형에게 전화를 걸어 간략히 사정을 설명해 준 후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선 아내는 이미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므로 그 이후 아내에게 돈을 갚으러 한 모든 행위는 협박과 공갈죄로 그냥 신고하면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 본인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통화를 끝내고 이렇게 쉽게 해결될 일을 왜 혼자 떠안았냐고 또 한 번 제가 울었네요. 저희 부모님께는 아내가 직접 있었던 일들을 다시 말하며 한 번만 더 받아달라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은 당연히 고생했다며 넘어가 주셨어요. 빚 문제도 대충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이는 엄마가 어색한지 겉을 빙빙 돌며 낯을 가리다 제게 슬쩍 다가와 나도 엄마 있었네 하고 웃더라고요. 그 모습에 또 슬쩍 울었어요. 왜 이리 눈물이 들었는지. 모든 일들이 일단락되고 저는 아내에게, 아내는 저와 아이에게 그간 주지 못한 사랑과 정을 쏟아 부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고 있어요. 만약 일이 잘못되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전 끝까지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고 사랑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